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면이 켜지더니 글자가 딱 떠 있었어요. 지금 배달 나가면 당신 가게 망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치킨 가게를 하는 최영수입니다. 57. 크게 욕심은 없고요. 하루하루 장사해서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아내랑 둘이 조용히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 바람이 축축한 저녁이었어요. 손님이 뜸하길래 오늘은 일찍 닫아야 하나 생각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글자 하나가 사람을 얼려버리더군요. 배달 나가면 가게 망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장난치나. 바로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이런 번호는 대개 배달앱 고객이거든요. 네, 치킨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고 이상하게도 너무 편한 목소리. 사장님, 방금 주문 하나 들어갔죠? 예. 주문이요? 아까 말한 거요. 배달 나가면 가게 망한다고.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한 번도 웃지 않고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노쇼 당하면요. 배달앱에 위생 불량 리뷰 싹 올라갑니다. 사진도 있어요. 저는 혀가 꼬였습니다. 뭐 위생? 사진이 왜 있어요? 우리 가게. 남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말 길게 하지 맙시다. 지금 사장님이 할 일은 하나예요. 뭔데요? 오늘 들어온 주문 배달 가지 마요. 대신 사장님이 직접 배달 온다고 메시지 보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손님은 어떡하라고요? 배달을 안 가면. 남자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요? 그 손님 아니에요. 예. 노쇼 하는 팀이에요. 팀이라는 말이 저는 그때 처음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배달앱 알림이 떴습니다. 정말 주문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반반 치킨 대 콜라 1. 문 앞에 놓고 문자 주세요. 주소가 우리 가게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골목. 제가 배달을 수십 번 가던 동네였죠.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이 주문 일단 보류하자. 직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장님, 왜요? 주문인데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해.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 얼굴이 굳어 있으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번호는 또 달랐어요. 사장님 혼자 나가면 끝. 직원 보내면 직원도 다칩니다. 저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가게 앞 유리창 밖. 비는 잔잔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아래 검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어요. 누군지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우산 밑으로 휴대폰 불빛만 반짝였죠. 제가 그쪽을 보자 우산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딱 한 줄이 더 뜹니다. 사장님, 저기 우산 보이죠?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짜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가게로 아니, 집에 있어. 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끊어. 끊고 나니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히 가족 전화하지 마요. 우리 귀찮아져요. 저는 이성을 잃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왜 이래? 남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겁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죠. 그게 우리한테는 딱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화가 났습니다. 무슨 목적이야? 돈이야? 남자가 잠깐 조용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돈이죠. 근데 현금 말고요. 그럼 뭔데요? 치킨.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치킨을 뭘 어쩌려고. 남자가 아주 정확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만들죠? 그 치킨 우산한테 넘겨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넘기라고요? 왜? 그 치킨 손님한테 가면 안 돼요. 손님은 없고 노쇼 처리되면 사장님만 손해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가면 사장님은 배달 완료 찍고 끝.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배달앱으로 주문한 거네?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장님이 똑똑하면 여기서 끝나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신종 사기인가? 그때 가게 안에 걸려있던 작은 CC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쪽을 찍는 건데 손님이 드나드는 게 다 보이죠. 그리고 화면 구석에 아까 그 우산이 아주 잠깐 지나갔습니다. 가게 앞을 스치듯 지나가며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문자. CCTV 그만 봐요. 눈 아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미친. 직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집 가. 지금. 예. 빨리. 지금.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남으려고요? 무슨. 저는 억지로 웃는 척 했습니다. 아냐. 그냥 내가 정리할게.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제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직원 보내면 안 돼요. 직원한테 괜한 일 생기면 사장님이 더 힘들어요. 저는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냐, 너 가지 마. 그냥 가게 안에 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경찰 부르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맞다. 경찰. 이런 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 112 누르면 민수부터 다칩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는 아주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가게, 오늘 손님 대박 나는 날로 만들까요? 아니면 위생 불량으로 끝낼까요?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리뷰요. 사진요. 동네 단체방요. 동네 단체방. 그 단어가 제 속을 쿡 찔렀습니다. 요즘은 진짜 소문 한 번 나면 끝입니다. 저기 위생 안 좋대 한마디면 손님이 뚝 끊기니까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선택해요. 우리 말 들으면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요. 뭘 하라는 건데요? 치킨 2마리 더 튀겨요.
포장해서 가게 뒤 분리수거장에 놔요. 그리고 문자 하나만 보내요. 준비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협박이야? 치킨 뜯어가려고. 여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치킨이 아니라 사장님 목줄이에요. 뭐라고요?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해요. 그럼 끝.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한 번만 해주면 끝날 것 같은 말.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손끝은 벌써 떨리고 있더군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이상해요. 진짜 경찰 불러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너 누가 너한테 연락한 거 없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 밖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우산이 2개가 됐습니다. 가게 맞은편 골목 입구. 한 우산은 가로등 아래, 다른 우산은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산 2개 보이죠? 그게 경고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들 대체 뭘 원하는데? 여자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노쇼로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같은 사람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사장님은 장사꾼이잖아요. 손님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이용해요. 사장님이 죄책감 느끼게 해서 사장님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달앱 주문 채팅창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고객 사장님 빨리요. 애가 울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애가 운다고? 여자가 바로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 믿지 마요. 그건 다 글이에요. 마음 흔들라고.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진짜 고객이면 전화해야죠. 저건.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히 버티지 마요. 사장님 가게 뒤쪽 가스 밸브 위치 알아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스 밸브. 그건 진짜 위험한 말이었어요. 저는 결국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치킨 가게인데요. 협박 전화가 오고 지금 가게 밖에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쪽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문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다시 뜹니다. 잘했어요. 이제 사장님 진짜로 망하게 해드릴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밖에 누가 문 손잡이 잡았어요. 딸깍. 정말로 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잠겨 있어서 열리진 않았지만 그 소리가 사람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더군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게. 사장님, 문 열어요. 저는 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빨리 가요.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사장님이 먼저 무너져요.
그때 가게 유리창에 뭐가 툭 하고 붙었습니다. 종이 한 장. 민수가 조심히 다가가 읽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쇼는 시작일 뿐. 다음은 식중독이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식중독?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치킨 가게가 식중독 소문나면 끝이에요. 진짜든 아니든 사람들은 안 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튀김기 옆 바닥에 있는 흰 통 있죠? 그거 오늘 새로 드렸죠? 흰 통.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봤습니다. 정말로 오늘 낮에 새로 받은 소스통이 튀김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여자가 다시 전화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통에 이상한 가루 들어 있었다고 신고 들어가면요. 사장님은 끝이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우리 가게 그런 거 안 써. 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안 썼는지 누가 알아요? 사진 한 장이면 끝이에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믿게 만드는 그림이 목적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경찰 오면요. 사장님 가게가 제일 먼저 털려요. 무슨, 사장님, 노쇼 주문 처리 어떻게 했어요? 배달 완료 찍었죠? 그거 사장님이 거짓말한 기록이에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배달 완료 찍고 끝이라고. 저는 그걸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제가 찍었다고 단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확신하지?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바로 그때 배달의 알림이 또 떴습니다. 주문 상태 변경 배달 완료.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폰 아니고요? 그럼 누가? 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제가 손도 안 댔는데 주문이 배달 완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내 계정이 털렸나? 여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 배달 완료 찍고 음식 안 줬다가 돼요. 손님이 신고하면요. 사장님이 먼저 의심받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내 배달앱도 들어왔어? 여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비밀번호 씌웠잖아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문 밖의 발소리가 뒤로 물러나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사장님 다음은 직원입니다. 직원 번호 우리 알아요. 민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 번호 어디 준 적 없는데.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부터 모르는 번호 받지 마.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명이 뛰어들어오자마자 상황을 물었고 저는 정신없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제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달앱 계정 로그인 기록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장님 혼자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경찰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우산 2개. 경찰이 문 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노쇼 장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배달앱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른 데서도 쓰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 그냥 외우기 쉬우니까 비슷하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걸 노립니다. 가게 계정 들어가서 주문 상태 바꾸고 사장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엔 협박으로 돈 뜯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뜯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상품권 또는 특정 계좌로요. 근데 오늘은 치킨을 요구했죠? 그건 테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테스트요? 사장님이 한번 움직이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계속 떠올라서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러 나왔는데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딱 보이게.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배달 완료 누가 눌렀는지 알고 싶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볼까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봉투 옆에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열면 사장님이 범인됩니다.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그 문장.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영상통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영상 안 받으면 민수 폰으로 합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민수까지 건드리려는구나. 저는 급히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가게 앞에 봉투가 또 왔어요. 그리고 민수까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절대 봉투 만지지 말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그냥 종이봉투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잠시 후 형사와 경찰들이 왔습니다.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소스가 문제. 그 사진 올리면 끝. 형사가 USB를 바로 자기 노트북에 꽂지 않고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누가 일부러 뿌린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어제 계정 들어온 사람 잡을 수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 사건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더 큰 거요? 형사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노쇼로 시작해서 리뷰 협박, 위생신고 협박, 계정 탈취까지. 제가 멍하니 서 있자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만 노린 게 아닐 겁니다. 이 근처 자영업자들 치킨, 분식, 카페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
항상 밝게 웃고 사장님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던 남자. 가게 앞에서 사진도 몇 번 찍어갔고 홍보해드릴게요라며 명함도 줬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네 소상공인 홍보 도와드립니다. 저는 그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힘들면 그런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니까요. 제가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혹시 우리 가게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그런 사람도 조사하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특징이요. 늘 웃고 동네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홍보한다고 하고 형사의 표정이 아주 살짝 굳었습니다. 명함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명함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 다른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건. 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직접 협박 전화 돌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한 남자, 여자. 그 둘은 현장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진짜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홍보하던 사람은? 형사는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며칠만 저희랑 같이 움직이시죠. 상대가 다시 연락하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그냥 치킨 튀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경찰은 가게 주변에 조용히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있지 않기로 했고 민수도 며칠은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형사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사장님 착하네요. 아직 가게 하는 거 보니. 저는 억지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남자가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는 테스트였고요. 오늘은 진짜예요. 뭐가 진짠데? 사장님이 우리한테 협조하면 배달앱에 생긴 문제 우리가 없애줄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협조가 뭐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로 단체 주문 들어갈 겁니다. 그거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알면 겁나서 못하죠. 그때 형사가 제게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계속 말하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간 끌 듯 말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남자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사장님 가게 식중독 신고 10건 들어가요. 기사도 나요. 여기서 저는 정말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어제 배달 완료 누른 거 사장님 직원이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 민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는.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장님, 사람 믿지 마요. 가게 망하는 건 늘 가까운 데서 시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주문 상태가 바뀌던 그 순간 민수는 제 옆에 있지 않았어요. 잠깐 창고 쪽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형사가 제 휴대폰을 조용히 받아 적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민수 말고 다른 직원도 있나요?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민수 하나. 형사가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더 확실해집니다. 저는 숨이 가빴습니다. 남자는 통화 끝에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단체 주문 들어오면 한 번만 움직여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뚝. 형사가 즉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이 고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형사님, 민수가 설마. 형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확정 아닙니다. 근데 저쪽이 직원을 꺼냈다는 건 사장님이 흔들릴 걸 아니까 던진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착한 애인데, 나 도와준다고 밤늦게까지 일해준 애인데. 하지만 동시에 그 남자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너무 정확하게 저를 찔렀습니다.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오 무렵 배달앱에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치킨 30마리. 요청사항은 딱 한 줄. 사장님 직접 가게 뒤 골목에 놓기.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장님이 움직이면 사장님은 끝까지 끌려갑니다. 여기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가 믿어왔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치킨 30마리 주문이 뜬 화면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장님 직접 가게 뒤 골목에 놓기. 딱 그 한 줄이 목을 조르는 줄 같았어요. 옆에서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이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30마리면 우리 가게로는 무리인데요. 형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지금 가게의 재료는 얼마나 있죠? 가능은 해요. 근데 튀기면 1시간 넘게 걸리고. 형사가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사장님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실수하게.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형사가 눈짓했습니다. 받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어제 그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주문 받죠?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봤어요. 근데 30마리는 너무 많잖아요. 남자가 느릿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되네요. 좋잖아요.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장사야? 협박이지.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사장님이 선택한 거예요. 어제 110이 눌렀죠? 그럼 우리도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순간 형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게야? 왜 나야? 남자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쇼 잘 당하는 가게라서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노쇼 주문 오면 어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면서 튀기죠? 사장님 같은 사람은 늘 먼저 튀겨요. 우린 그걸 알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손님이 혹시 진짜면 늦으면 안 될까봐 늘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자, 시간 없어요. 30마리 튀기고 박스에 담아서 뒤 골목 파란 대문 앞에 놓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은요? 결제는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결제는 됐어요. 사장님은 배달 완료만 찍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형사를 슬쩍 봤습니다. 형사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찍지 말라는 뜻.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배달 완료는 내가 직접 가야 찍히는 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폰이면 됩니다. 사장님이 어디 있는지 우린 알고 있으니까요. 뚝 끊겼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만들지 마요. 그럼 저쪽이. 맞아요. 겁주겠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잡는 날입니다. 형사가 주방 쪽을 봤습니다. 튀김기 전원 꺼두고 가게는 정상 영업처럼 보이게만. 그리고 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직원 민수. 지금 바로 부르세요. 여기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요? 왜요? 민수는 아니에요. 형사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어제부터 계속 직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흔들기든 뭐든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가게로 올 수 있냐?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쉬는 날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중요한 일이야. 지금 와. 빨리.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민수한테 배달앱 아이디, 비번 알려줬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사장님 폰 만질 일이 있나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가끔 계산 도와준다고 카운터에서 폰으로 주문 확인해 주긴 했는데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때 가게 앞에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그 홍보 명함 남자였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형사는 모르는 척 뒤로 물러서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네. 어쩐 일이세요? 그 남자가 카운터 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오다가 생각나서요. 요즘 노쇼 많죠? 사장님 같은 분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는 왜 하필 지금 그 말을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노쇼가. 그 남자가 웃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큰 주문 들어왔나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큰 주문?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눈이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사람을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계산기처럼 웃는 얼굴. 형사가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 손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방해했네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더니 냉장고 음료를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콜라 하나만 살게요. 저는 콜라를 건네면서 그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기름 한 번 안 묻힌 사람 손. 그 남자가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제 경찰 오셨던 일 잘 해결됐어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똑바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 남자 얼굴에서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동네가 좁잖아요. 다들 이야기하니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동네가 좁아서. 그 남자는 어색하게 웃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금 그 남자 다시 오면 바로 말하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배달앱 주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치킨 20마리, 그리고 요청사항. 사장님 직접. 뒷골목. 제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또, 형사가 말했습니다. 파도처럼 몰아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냥 튀겨서 갖다 놓자 하고 포기하게. 바로 그때 문자. 시간 끌지 마요. 30마리, 20마리, 총 10마리. 안 하면 식중독 시작. 저는 참았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친. 형사가 조용히 제 휴대폰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짜로 움직일 겁니다. 가짜로요? 네. 진짜 치킨은 안 만들고 치킨 박스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뒤 골목에는 우리가 먼저 깔아놓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그럼 저쪽이 치킨 받으러 왔다가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잡는 거죠. 그때 민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까 목소리가. 민수는 형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형사가 조용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찰 외. 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게 누가 노리는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전 진짜 몰라요. 진짜예요. 형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어제 사장님 폰 만진 적 있어요?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주문 확인하려고 잠깐 봤어요. 사장님이 주방에 계셨고 제가 배달 들어온 거 확인하라고 해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배달앱 주문 상태가 바뀐 걸 봤나요?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요. 제가 뭘 건드려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민수는 진짜 억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거짓말 같지 않아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조용히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민수 씨, 사장님 배달앱 비밀번호 알아요? 민수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형사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비밀번호 혹시 민수 씨 생일인가요? 그 순간 민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다고 민수 생일로 해놨습니다. 민수는 몰랐어도 혹시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제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설마. 민수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아니에요. 저 사장님 덕분에 일하는데 제가 왜.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수 씨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형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열쇠일 수 있어요. 사장님 계정 뚫을 수 있는 힌트. 그걸 누군가 알고 있다면 저는 그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가게에 자주 오던 사람들. 계산대 옆에서 우리 대화 듣던 사람들. 민수 생일이 언제냐 같은 걸 농담처럼 묻던 사람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그 홍보 남자 번호로 저장돼 있던 연락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 형사가 눈짓했습니다. 받으라고. 저는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봤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차갑고 딱딱한 톤. 사장님, 주문 처리 안 하네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형사가 제 옆에서 아주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만히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홍보하던 사람이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홍보요? 사장님, 저는 홍보도 하고 정리도 해요.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정리? 남자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장사 못 버티는 가게 정리해요. 사장님 같은 분들이 제일 쉽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를 망하게 만든다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망하게까지는 아니고요. 말 잘 듣게 만드는 거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잘못 안 했죠. 그래서 더 쉬워요. 죄가 없으면 더 겁먹거든요. 소문에 약하니까. 그 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기회 줄게요. 뒤 골목에 박스 놓고 준비된 보내요. 그때 형사가 제 폰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정적. 남자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좀 버티는구나.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위치 추적 들어간다. 더 말해. 남자는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추적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뭔데? 남자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장님, 상인회 회장님 목소리 익숙하지 않아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인회 회장.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임. 회비 걷고 단체방 관리하고 힘든 가게 도와주자 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늘 말하던 목소리. 사장님들 요즘 힘드시죠? 노쇼 조심하세요. 리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말투가 방금 남자의 말투랑 비슷했습니다. 형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가 통화 끝에 말했습니다. 사장님, 누가 사장님 번호를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사장님 가게 사정 제일 잘 알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상인회 단체방 누가 관리하죠? 저는 입이 마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단, 주소, 가족 얘기, 가게 사정 그런 게 다 모이는 곳이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진짜 상인회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회장님은 우리 도와준다고. 그때 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가게에 자주 와요? 네, 지나가면 한 번씩 잘 되냐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튀김기엽 소스통, 가스 밸브 위치, 민수 생일.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뒤 골목 파란 대문 쪽에 잠복을 깔았습니다. 치킨 박스는 빈 박스로 똑같이 포장해 두고 우리는 가게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새벽 1시쯤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사박사박. 누가 조심조심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들리는 목소리. 있네. 형사가 무전으로 속삭였습니다. 온다. 그 순간 파란 대문 앞에 우산이 하나 섰습니다. 낮에 봤던 그 우산. 우산이 박스를 들려고 손을 뻗는 순간.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우산이 뒤로 도망쳤고 골목 양쪽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멈춰. 그 사람은 잠깐 버티다가 넘어졌고 우산이 벗겨지며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확 멎었습니다. 상인의 총무였습니다. 회장 옆에서 늘 서류 들고 다니고 단체방 공지 올리고 회비 걷고 사장님들 힘내세요 말하던 그 사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무. 총무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형사가 총무에게 물었습니다. 윗선 누구야? 회장이야? 총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건드리지 마. 그분은 동네 살리는 사람이야.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네 살린다고 협박을 해? 총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장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게가 너무 많아서 다 망해. 약한 가게 정리해야 동네가 산다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리? 그게 협박해서 망하게 하는 거야? 총무는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망하게가 아니야. 회장님이 정리하면 다른 가게들이 살아. 사장님도 그냥 권리금 받고 빠질 수 있었어. 말만 잘 들었으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노쇼, 리뷰 협박, 위생사진, 계정 탈취. 이게 돈 몇 푼 뜯어가는 게 아니라 가게를 흔들어서 사장님을 겁줘서 결국 장사 접게 만들고 자리 빼게 만들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오려는 거. 그때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형사를 봤습니다. 형사는 제게 휴대폰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압수한 총무폰. 형사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총무가 쓰던 단체방이 2개입니다. 하나는 진짜 상인의 단체방. 다른 하나는 작업방.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형사가 작업방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가게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분식집 박사장 아들 군대, 세탁소 이사장 혼자 운영,
겁 많음, 미용실 리뷰에 민감, 치킨 영수 민수 생일 비번, 노쇼 잘 속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사가 캡처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우리 가게 안 사진이었습니다. 튀김기업 소스통, 가스 밸브 위치, 카운터 및 콘센트, 심지어 제 휴대폰이 충전 꽂혀 있던 자리.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찍었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그 순간 저는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늘 가게에 들어와서 말했죠. 영수 사장, 요즘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힘들지?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쓰면 좀 나아. 그때 회장이 가게 와이파이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뭐야? 자료 보내려면 인터넷이 돼야 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알려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그날 새벽 경찰은 회장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형사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사장님, 회장 없습니다. 제가 멍하게 물었습니다. 없다고요? 집 비었고 휴대폰 꺼져 있고 이미 도망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속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네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제가 무너진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달앱 계정 배달 완료 누른 사람 잡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총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숨이 가빴습니다. 그럼 누구? 형사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내분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내분 휴대폰에서 사장님 배달앱 계정이 로그인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완료 처리한 기록이.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의 엄마가 왜?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는 아직 단정 못합니다. 다만 회장 작업방에 이런 메모가 있어요. 형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킨 영수 아내, 돈 문제. 남편 몰래 해결하려 함. 먼저 흔들면 바로 움직임.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아니라 위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가게 일이 힘들 때마다 말했어요. 당신 요즘 잠도 못 자잖아. 대출 이자도 올라서 큰일이야. 장사 접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 그게 협박을 받아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내 마음을 먼저 파고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은 장사 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장님보다 사장님 옆 사람을 흔드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공범인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범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내분도 협박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배달앱 왜? 아내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처음엔 회장님이.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더라. 요즘 노쇼 때문에 영수 씨가 너무 힘들어한다. 리뷰 관리 우리가 도와주겠다. 대신 사장님이랑 통화는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라.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왜 그 말을 믿었어?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질까봐. 당신이 겁먹고 쓰러질까봐. 내가 대신 막아보려고. 근데 점점 요구가 커지더라. 뭘 요구했는데? 아내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배달앱 비밀번호 바꾸지 말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주문 하나는 배달 완료로 처리해라고. 그게 테스트라고 했어. 안 하면 당신 가게 위생 사진 뿌린다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눌렀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화가 나야 맞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 대신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은 나만 노린 게 아니구나. 내 가족까지, 내 마음까지 다 알고 흔든 거구나. 며칠 뒤 경찰은 총무를 구속했고 상인의 돈 흐름과 작업방 명단을 바탕으로 수사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명단은 남았고 패턴도 잡혔습니다. 사장님이 신고해 주셔서 다른 가게들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겁주면 움직이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노쇼든 리뷰든 협박이든 혼자 해결하지 말고 기록하고 바로 신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노쇼 협박 전화 오면 바로 끊기. 모르는 사람 도와준다 말 쉽게 믿지 않기. 비밀번호 생일로 하지 않기. 가게 와이파이 비번 함부로 알려주지 않기. 리뷰 협박은 경찰 신고. 그리고 민수에게도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잘못 아니다. 근데 앞으로 가게 일은 가게 폰으로만. 내 폰 만지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회장님은 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돈도 돈이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며칠 뒤 상인의 단체방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새 회장을 뽑겠다고요. 그리고 최근 협박 사건 주의라고요. 저는 그 공지를 보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주의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단체방에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첫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배달 나가면 당신 가게 망합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제가 혼자 움직였으면 가게는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기꾼은 총을 들지 않아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딱 한 가지로요. 겁나게 만드는 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노쇼가 와도, 리뷰로 겁을 줘도, 위생사진 운운해도, 도와준다는 사람이 달콤하게 다가와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증거 남기고 문 잠그고 바로 신고하세요. 그게 가게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